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78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라고 합니다. 네, 주로 말을 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하고 있는 CP입니다. 전 가끔 오는 얼굴 없는 후얌얌이라고 합니다. 네, 얌얌님은 얼굴 노출을 꺼려하셔서 저희가 마이크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177화 아니에요? 8화라고 시작하신 것 같아서. 8화 177. 7화예요? 네. 네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170 그러네요. 됐어요. 저희 200회 공개 방송 같은 거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때도 100회 막 한다 그랬더니 코로나 터지고 맞아요. 미리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공개 방송 저기 낙교님 집에 가서 하시죠. 거기서 공개 방송을 한다고? 사람들을 다. 너굴님 목소리가 작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예 꺼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마이크가 꺼진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앞에 막 움직이긴 할. 아까 소리는 막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 이게 빨갛게 되는 건 뭐예요? 아 너무 클 때. 네. 잘 들어오는데? 근데 엄청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소리 저게 조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들린다고 하시고 뭔가 됐네. 접촉이 불량했나봐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요. 아 이런 거 보면 저는 무선을 되게 선호하게 되는데 네. 방송할 때마다 이제 유선의 장점을 하도 들어서 설파를 못 하겠어요. 무선을 설치하면 그게 좋기는 한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을 못 해요. 그쵸, 얘는 이제 무선 좀 어디가- 끊기잖아요. 무선도. 무선도 무선이 더 잘 끊기잖아요. 무선이 더 잘 끊기긴 네.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안 생기니까. 아, 근데 뭐 그렇죠. 지금 찌직하는 건? 최근에는 무선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잘.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어댑터 도대체 언제적 거를 지금도 USB-C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집에서 집에서 그 스피커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보스 스피커 이런 작은 거에 네. 뭐 기본 이 스피커보단 좋으니까 이렇게 쭉 꽂잖아요. 억스로 네네. 되잖아요. 네. 막 전기 때문에 잉 하고 막 너 이해를 맞아. 못하고 그냥 디지털로 USB-C로 보내면 되잖아. 왜 도대체 요 시기에 맞아, 아직도 맞아. 억스를 쓰면서 이 이슈를 내가 겪어야 돼 이걸 이해를 못 결국 하겠어. 레거시 아닐까요, 레거시? 그러니까 심지어 그 보스 충전기는 충전은 USB-C로 하는데 그렇죠. 그럼 데이터도 USB-C로 받아주면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음. 뭐 와이파이로 하기도 좋고. 근데 그 충전도 접지 안 돼 있으면 USB-C로 C나 뭐 어쨌든 USB 계열로 충전을 해도 지징되는 데가 아, 그래요? 그런 업체가 있긴 있어요. 예전에 진짜 초창기 첫 번째 갤럭시 탭 나왔을 때는 충전을 하면서 접지가 되는 곳은 충전하면서 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접지가 안 되면 이제 충전하는 곳에서 전기가 새서 그러니까. 터치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접지 문제가 하여튼 제일 저도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할 때 전기가 오르지도 않고 한데 그러면 벽에도 접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웅 소리가 날까 하면 억스를 빼보면 잘 되고 블루투스는 잘 되니까. 근데 블루투스 하면 또 연결할 때마다 귀찮고 에어플레이 하면 맥이랑 에어플레이는 최악이잖아요. 맥에서 에어플레이 그쵸, 제조하면 맞아. 딜레이가 2초예요. iOS에서는 안 그러는데 iOS는 자기들이 애초에 영상 느리게 재생해 버리는데 그래서 뭔가 스피커를 못 찾았습니다. 맥에서 쓰기 좋은 외부 스피커는 사실상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선으로 하지 않는 한. 유선으로 해도 찍 소리 나잖아요. 그럼 그건 그러니까 접지 전원 뭐 그런 것도 설치하고. 예, 스피커에도 접지가 돼야 되고 노트북에도 접지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안 사야지. 에어플레이가 맥에서 쓰는 게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는데 그 2초 그냥 잠깐 싱크 깨져도 좋으니까 그냥 맞아요. 빠르게 해주면 안 될까? 그 생각은 자꾸 들어요. 심지어 와이파이 기술인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맞아 홈팟이 새로 나왔죠, 맞아요. 그 802.11인가? 거기서 AC 말고 N으로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더 생긴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펙이 다운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영화 보고 할 때 쓰는 거니까 스펙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저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보면서 맥북과 연결은 또 딜레이가 있어서 못 쓰겠다라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거실에서 쓰는 스피커인데 맥북과 연결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따지면서 하면 안 되지. 지금 와이파이 그쵸. 진짜네요. 802.11h 위드 미모에서 그냥 N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저 홈팟 나오면 사볼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것도 내려가서 에어플레이가 맞아. 네, 그래서 여튼 에어플레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별로인 거. 그 스피커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저 이제 M1 되면서부터 컴퓨터를 그냥 한 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쓰는데 스피커가 좀 여기서 들을 땐 괜찮은데 에어팟 쓰는 것도 괜찮고 집에서 스피커로 노래 듣고 싶은데 그럴 때 좀 홈팟보다 못하니까 맥북이. 아싸님 집에는 뭔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뭔가 너 뭐 있었지? 맥 스튜디오도 있고 이렇게. 그냥 스피커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근데 소리는 그렇게 막 민감하진 않아서 TV에만 사운드바 있고 홈팟 미니는 있는데 그걸로 뭐 음악을 듣고 저 집에서 이렇게 뭐 음악을 틀어놓고 이러진 전 보통 TV를 틀어놓지 음악을 틀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딱히 음악을 듣거나 하진 않아요. TV가 있으셔서 그렇구나. 저도 전 TV가 없으니까 컴퓨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방의 공간 크기에 따라서 스피커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는. 그래서 거실은 큰 거 쓰고 방은 작은 거 쓰고 이래야 되거든요. 방에서 작은 거 쓰면 소리가 더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피커가 되게 번거로운 게 있죠. 그래서 많이들 사운드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운드바나 네, 무선으로 많이 편안하게 넘어가요. 예, 편하고. 편리함도 있고. 편리한 게 큰 것 같아요. 그게 한참 뭐 5.1, 7.1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보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네 라는 걸 깨닫고 그럼 요즘에는 옛날 TV처럼 이렇게 5.1이 아니라 다 그냥 사운드바로 하는 거예요? 사운드바인데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져서 이 사운드바 하나인데 나오는 구멍이 이제 하나나 혹은 두 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천정을 이용해서 소리를 반사시킨대요. 그래서 3D를 구현하는 그게 그런 이제 기술들도. 사운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옆에 벽 같은 걸 이용해서 뒤로 돌아서 오게 하면 5.1까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천장을 하면 아트모스가 그 되는 거고. 뒤에서 들린다는 사람이 감각이 뒤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늦게 와도 그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소리의 시간차를 이용하는 그런 똑똑하네. 방식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쓰던 사운드바는 양쪽을 뜯어낼 수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뒤로 보내면 걔가 서라운드 스피커가 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부분이 이 채널이 되게 또 좁아져 버리니까 네. 그건 또 그것대로 안 좋고. 근데 사운드 프로젝션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방이 좀 그 스피커가 있는 방이 딱 좀 네모내야 확실하게. 보통 거실은 이제 한쪽은 유리창으로 막혀 있으니까 근데 커튼을 치면 거기선 반사가 안 되는 거고 또 그 반대쪽은 너무 멀잖아요. 네. 그 현관문 있고 막 그래서 한국에서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사운드 프로젝션 쓰는 거는 또 쉽지 않. 그래서 저는 거실에 그렇더라고요. TV를 두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거실에 TV는 솔직히 말해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저도 방이 개인적으로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도 놓으면- 미디어 룸을 만드는 건 좋은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거실에 놓으면 거실을 못 쓰잖아요. TV를 볼 그리고 때는. 한국은 거실이 모든 집의 중심이잖아요. 네. 거기서 안방을 뺀 모든 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죠. 근데 그래서 거실이 소란해지면 집이 다 시끄러워져요. 그냥 미디어 방만 시끄러우면 그래도 많이 다른 방에서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거실이 시끄러우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방조차. 어렸을 때 그래서 진짜 거실에 TV 있는 거 싫어했거든요. 네. 요즘 집은 다르더라고요. 들어오면 조그마한 방 2개는 거기를 거쳐서 거실로 오고 거실이랑 안방에 붙어 있는 그렇죠. 느낌이죠. 조그만 방에서 바로 현관으로 도망갈 수 있죠. 네.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거죠. 오늘은 부모 보기 싫어. 뭐 이런 거 수 있고. 요즘 그러네. 집들은 리뷰 보면 그래서 현관 들어오면 약간 복도가 이어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게 약간 여기 서브 방들이고 저 끝에는 있고 또 이제 저희는 지금 최근 이사 간 데는 좀 평수가 커서 방이 4개인가 되는데 이제 충격적인 건 화장실 3개인 거죠. 와. 그리고 그 작은 와. 방 현관에 붙어 있는 작은 방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게스트룸 같은 느낌. 게스트룸이네. 게스트룸이라기보다 저희가 느낀 거는 약간 50평대 되면 애들도 크고 했으니 실제로 큰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게 독립공간 화장실까지 네네네네. 독립공간이고 현관이랑 붙어 있어서 그냥 엄마 아빠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약간
그런 게 반영된 건가 싶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미디어룸으로 소리도 울리고 아니 근데 화장실이 방음이 안 돼요. 우리 집 아랫집이 작은 방 진짜 화장실에 싫어할 이렇게 거예요. 있으면 보통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애가 일어났나고 가보면 옆집 소리야. 그게 요즘 아파트들이 대부분 딴 데 그래도 괜찮은데 네. 화장실에서 많이 들리. 그러더라고요. 네, 화장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위아래도 특히 옆방하고 옆집하고도 얇은 벽인 경우도 많은 거 같고. 배수관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제 완충제 같은 걸 못 넣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예전에 이제 기술 시간에 배운 게 이제 그런 걸 코어라고 부르는데 계단이나 그런 관 같은 건 한 곳에 모아야 싸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다 모아 놓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저희가 프로판 얘기하다 갑자기 또 그러게요. 제가 까지 오늘 넘어가는데. 주제 정한 게 없어가지고. 맞아. 근데 그래요. 아싸님이 좋아하는 아싸님의 그 뉴스레터를 보면서 아, 하나 뉴스 듣고 싶은 걸 찾았는데 그래? 그 트위터 API 찾아는 거 혹시 이야기했었나요 저희가?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몰라서 근데 잘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저 잘 알지 못하는데. 아까 낙견님도 뭐 트위터 뭐 리밋 네네네. 근데 그거 다 트위터 공식 앱 아니에요? 공심인데 오늘 장애가 난 거예요. 오늘은 장애. 오늘은 장애가 나서. 예. 근데 이제 사람들 추정에 얼마 전에 그 아직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요? API를 막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1월 한 달 된 것 같은데 1월 초에 그 서드 파티 앱을 갑자기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결정은 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북도 이미 페이스북 클라이언트란 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원격 포스팅도 다 막았거든요. 네. 아예 안 되는데 이제 당연히 돈 벌고 광고 띄우려면 저는 트윗봇 쓰고 있었는데 트윗봇에는 광고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너무 편하게 옛날부터도 편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걸 싹 막았는데 막는 건 뭐 막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올해 6월에 막습니다. 뭐 이런 공지하고 막는데 그냥 어느 날 딱 없어져. 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안 하게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그 뭐죠? 퍼블릭 API를 유료화하겠다 이제. 오픈 API를 라는 게 딱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죠. 제이피어에서 그 이메일 받았는데 네. 걔네도 이제 트위터 사용하던 아, 오토메이션들을 자피어? 아. 자피어를 거기서 오토메이션들이 트위터 퍼블릭 API를 못 쓰기 때문에 이제 무료 계정에서는 그걸 이제 못 쓴다고. 저도 뭐 유료로 메일 바꿔야 왔던 된다고. 근데 유료로 해도 건당 과금으로 해야 되나? 만약에 트위터가 그렇게 받으면 그러게요. 제피어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트위터 진짜 애매한 사실 자동으로 돌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낙교님도 보면 막 본 만드시는 것 같던데 그런 걸 못 하게 되니까 좀 페스타 소식 뭐 이런 것들도 그쵸. 다 이제 막힐 것 같고. 저도 글 쓰면 IFTTT 통해서 바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도 막히겠죠 아마. 지금까지 앨런 머스크가 한 거보다 이게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뭐 돈은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걸 돈 내고 봇 만들까요? 아니 이게 되진 않지만 이제 서드 파티들이 다 맞죠. 막히니까 그러니까 트윗- 공식으로 다 몰려들겠죠. 트윗봇이나 이런 거 막 팔로우하고 다 막는 건 좋은데 그냥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공유하기 기능 같은 건데 페이스북, 그쵸. 페이스북도 근데 쓰기 API 이런 거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약간 그 스팸 양상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쓰기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쓰기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원래 있다가 막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전에 블로그에 글을 쓰면 블로그로 했었나? 트위터로 했던 것 같은데 트위터에 글을 쓰면 그게 페북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맞아. 그런 거 많이 둘 다 하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길 막혀서 그다음부터 제가 수동으로 복사해서 누가 전에 어떻게 양쪽에 다 하고 계시냐 해서 수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좀 페이스북 따라가는 것 같긴 하네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할 만한 선택인데 너무 그러게요. 공격적이고 짭스럽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 유료화가 정확히 안 나왔을걸요? 저도 그 다음에 그래요? 하는데 정책이랑 그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저 장애가 생기니까 이제 그 유료화 관련 작업을 거기 넣다가 왜냐면 오늘 그쵸. 한 2시간 동안 트윗을 못 올린 것 같은데 좀 복구되면서 보이는 오류들이 이렇게 API 사용량을 초과했습니다. 맞아. 저도 네. 그 캡처만 보고 당연히 트윗봇인 줄 알았죠. 저도 봤는데 팔로우 할 수 있는 양을 초대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유료화하면서
뭔가 리밋 걸고 요 하다가 뭔가 네. 실수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좀 얘기하긴 하더라고. 팔로우도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팔로우 1,000명이나 할 거면 돈 내. 받을 거면 돈 내고 와. 앨런 머스크 자기는 상관없으니까 1억 명이면 뭐 1,000만 원 내고 막 이런 건가? 팔로워 수로 돈 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앨런 머스크 막 엄청 내네. 자기는 근데 자기가 내도 자기가 다시 아니, 받을 자기 되잖아. 팔로워 수로. 그러니까 자기 팔로워 수로 앨런 머스크 트위터에 내고 자기가 어. 배당 받으면 되잖아. 아. 트위터 정말 좋아하는 서비스인데 참 안타깝게 돼가고. 그러게요. 저도 트위터를 잘 안 써가지고 더보기 기능도 생겼다고 더보기가 뭐예요? 트위터에서 그 더보기 누르면 나머지 글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처럼. 글자 제한이 아, 없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니 150자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걸 늘리겠다는 거죠. 아 이제 150자로 늘리겠다는 푼다고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바뀐 것 같아요. 원래 포유가 있고 팔로잉이 있는데 포유를 밀거든요. 페북처럼. 그렇죠. 예. 근데 트위터 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그걸 다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전 대체적으로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이제 그거를 강제하지 않겠다. 원래 강제하고 있었거든요. 강제하지 않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원래 이렇게 바꿔놔도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바꿔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팔로우하는 사람은 팔로우하고. 근데 그런 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저도 뭐 제 트위터에서 몇 번 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오늘처럼 뭐 출근해서 트윗 보기 힘든 날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트윗분을 쓴 이유가 내가 봤던 트윗의 위치를 싱크해 주거든요. 모든 디바이스에서. 아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계속 올라가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퇴근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동안 뭐 8시간 동안 밀린 거를 하나하나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다 딱 이렇게 내가 몇 개 남았는지 숫자도 나오니까 쭉 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트위터 같은 서비스에서 저처럼 타임라인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너무 원하는 행동일 것 같은데 잠깐 보고 나가고 잠깐 보고 나가는 것보다 계속 보면 광고도 더 끼워 넣을 수 있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저는 오히려 트위터는 그렇게 몇 시간씩도 읽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냥 들어가서 추천 몇 개 뜨고 매대다가 금방 밑에 이상한 거 나오면 그냥 나갔다가 또 왔는데 아까 나온 거 또 나와? 그럼 나가고 그냥 그렇게밖에 안 쓰거든요. 왜냐면 이걸 뭐 이렇게 찬찬히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방문율이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다수는 아니어도 그 사람들을 놔두면 광고비도 나올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광고를 안 보고 계셨어요. 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걸 보기가 꽤 어렵거든요. 트위터에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게 예. 전에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쭉 한 스크롤로 쭉 올라가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올라가면 중간에 쬐끄맣게 트윗 더보기라고 접혀져 있어요. 거길 못 보고 지나치면 분명 아까 내가 8시간 전을 보고 있었는데 나 왜 갑자기 5시간 전으로 왔지? 언제 2시간 어디 갔지? 이렇게 되고 그걸 누르면 스크롤이 이렇게 거기서 밑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길 보고 있으면 열린 걸 못 봐 또. 그래서 더보기를 누르고 잽싸게 내가 밑으로 와서 조금 몇 초 기다리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똑같네요. 그렇게 보고 너무 귀찮은 거죠 그게. 그쵸, 아니 그쵸. 내가 여기 더 보겠다는데 왜 못 보게 하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저 트위터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광고가 진짜 많네요. 많아죠. 예전에 볼 때 진짜 많아요. 비해서 그러니까 엄청 저도 많아졌네. 가끔 보려고 하다가 광고가 한 절반인 느낌? 근데 돈을 많이 못 번다니. 그러게요. 아무튼 근데 저희 트위터에는 애플 이야기한다고 애플페이랑 빙 기덥 이야기한다고 적어주셨네요. 네네네. 트위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애플페이는 그러면 이제 현대카드 사용자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건 공식화된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없죠. 공식적으로 현대카드 말한 적은 없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온 거 같던데. 그 정태영 부사장이 사과 사진 올리고 뭐 이러긴 했어도 어제 예. 저 그냥 검색해서 첫 지금 한 공식 건데 발표. 어제 공식 입장을 현대카드가 발표했다는데 아, 제목은 공식 입장 발표라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근데 지금 연합뉴스도 어제 애플이 애플페이 한국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고 네. 떴네요. 그 공식 이섭도 메일을 받았대요 애플한테서. 네. 그래서 왜 이섭은 왜 보내준 거야? 이섭은 이제 IT 아 우리도 보내준 거. 인플루언서잖아요. 그 사람 막 이런저런 초청도 많이 받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식할 건데
뭘 따로 알려줄 게 있나? 미리 홍보용으로 미리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그럴 것 다 같은데. 보낸 건가? 이게 공식 발표인데 이 공식 발표가 어디 올라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데 언론사에만 뿌린 아니, 건가? 이거? 애플이나 원래 글로벌 기업은 그거 뜨면 바로 자기 홈페이지에 뉴스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 떴을 거예요. 애플은. 근데 한국 회사들은 저도 보면 발표했다는데 카카오 발표했다는데 가보면 없고. 맞아. 근데 애플도 없네요. 한국 사이트라고 하나? 한국 뉴스룸 한국 가는 사이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뉴스룸이 없지? 있었던 뉴스룸 것 있어요. 같은데. 전 뉴스룸 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어쨌든 뭐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들은 소식은 어느 카드사나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계약을 안 했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하고만 하나 보네요. 다른 애들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는 막 수수료 문제도 이야기 많았잖아요. 수수료 뭐 더 내가 내라. 저도 그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피자도 이런 애들도 똑같이 수수료 있을 텐데 그렇죠. 왜 애플한테만 이게 이슈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한테는 전가 안 시킨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되는 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다 현대카드가 카드사가 부담하는 구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안 그래도 요즘 쓸만한 카드 없는데 애플페이로 결제하면 뭐 실적 이런 거 현대카드로 치면 M포인트 적립 제외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냥 그걸 그대로 해주면 그대로 손해를 떠받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카드도 혜택 막 자세히 보다 보면 뭐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으면 실적 제외, 뭐 M포인트 맞아, 적립 제외 막 이런 것처럼 애플페이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애플페이 당연히 연동은 해놓겠지만 저도 현대카드로 최근에 다시 옮겼는데 평소에는 굳이 애플페이를 쓸 이유가 없죠. 급할 때만 쓰고 평소에는 그냥 실물 카드 계속 내면서 써야지 뭐. 그게 해외 수수료 때문에요? 아니 페이 수수료? 그러니까 예, 애플한테 주는 수수료가 추가로 붙으니까 비자 마스터에 추가로 떠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대카드가 굳이 그걸 손에 다 떠안을 이유가 없으니 뭔가 적립 제외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상상이긴 해요. 아닐 수도 있고. 결국 안 되잖아요. 저도 그 뉴스 제목만 보고 자세히 못 봤는데 원래 현대카드 독점으로 하려다가 독점은 풀린 것 같아서 딴 카드 들어오면 오히려 현대도 그러기 쉽지 않고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용액 자체에서 뭐 1%면 1%를 고정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애플페이를 넣음으로 우리가 1%를 손해 보는 것보다 그냥 사용자들한테 조금 주던 거 안 주고 확대하는 게 낫지. 왜냐면 애플페이가 잘 될수록 신용카드는 무조건 손해인 구조가 되잖아요. 해외는 어쩐지 모르겠네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들으니까 지금 그 결제에서 애플페이가 2위더라고요. 비장가가 1위고 결제 양에서 전 세계에서 2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엄청 그리고 사실 몰랐는데 OECD 중에서인가? 아무튼 애플페이가 안 열린 나라가 우리랑 어디 두 개밖에 없나 그러던데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열렸는데 우리는 여태 안 된 거야 뭐 이런.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해외나 이런 데는 미국도 그렇고 그전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안 쓰던 나라니까 그렇죠. 애플페이로 바로 가도 애플이 뭐 비자랑 이런 데 카드사랑 다이렉트로 하든지 하는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 수수료 내는 애들이 비자 마스터 끼고 애플한테 떠줘야 되고 우리는 또 이미 카드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사람들이 굳이 카드 내는 거에 부담이 없는데 그런 맞아. 차이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겠네. 이거 그냥 이렇게 앱을 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애플페이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버튼 꾹 누른 다음에 되고 워치로도 되고 폰으로도 되고 뭐 패드로도 되고 맥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애플페이 지원하면 스와이프라거나 뭐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걸 단축으로 등록하는 거 있고. 그 일단 애플 월렛 앱 거기에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그쵸.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건데 사실 저도 페이를 외부에서 페이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결국 몇 프로 적립해 주냐 요거만 이제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잘 될지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대부분 쓰고 있고. 그 애플페이 가장 단점이 지금 교통카드가 또 안 된다고? 교통카드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 제휴를 안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다 해가 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가 되니까 얘만 들고 다니고 나머지 카드는 제 가방에 들어있지 제가 직접 꺼낼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게 편한데 애플페이 그게 좀 아쉽죠. 지하철이 되면 제일 편한데 그냥 딱 맞아. 그러면
저도 그걸 며칠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오면 이게 어디 가냐에 따라 아무래도 다 되진 않을 테니까 한참 동안은 근데 좀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페이를 안 쓰니까 보통 폰으로 하면 뭐 딴 게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페이 아니면 네이버 페이인데 대부분 충전식 아니면 지갑에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잔액에 따라서 일부 여기서 나가고 또 통장에서 빼고 막 이렇게 좀 저는 그게 별로 막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하진 않은데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저는 카드를 쓰는데 만약에 그냥 이게 카드가 되면 애플페이로 할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페이도 그냥 카드로만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등록해 놓으면. 그러니까 충전 머니는 옛날이고 지금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쓸 것 같긴 한데 이제 결국 그 가치관의 문제죠. 내가 그냥 실물 카드를 써서 대부분 대중교통 할인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 달에 뭐 10,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난 그걸 안 받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 앱 이거 안 들고 다니고 이거 쓰면서 10,000원을 나는 더 쓸 수 있는가? 맞아. 이 가치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10,000원 할인까지 카드로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냥 제 생각에는 애플페이 같은 거 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대카드도 노린 것 같고 혜택을 안 줘도 전 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우리 앱스토어에서 보면 무슨 뮤직 결제하거나 네이버 웹툰 쿠키 결제하고 이런 거 한 10%가 20% 비싸거든요. 앱스토어에서 하면 비싸요. 그냥 홈페이지 접속해서 사면 훨씬 싼데 그래도 사람들이 앱스토어에 사기 때문에 맞아. 앱스토어 매출 상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쓰긴 할 건데 그럼 그 돈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 대신 결제하고 몇 프로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앱스토어에 못 올리잖아. 이게 결국 보면 네이버 페이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렇게 막 잘 활발하게 쓰이지 않는 이유가 결국 삼성페이는 다 그러니까 똑같이 스마트폰을 내는 상황인데 단계가 몇 개 더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하면 그런 편리성 때문에 결국은 쓰기는 쓸 거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신용카드로 바로 되는 혜택이나 할인 이런 거는 이제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애플페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혜택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죠. 잘 되는 건 확실할 것 같고 혜택은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애플 카드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1% 적립으로 다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카드. 세상이 비자 올 수도 마스터 있죠. 빼고 할 수 있으면 혜택을 똑같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자 마스터 주고 또 떼는 거니까 근데 그 비자 마스터를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해외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페이 얘기하니까 궁금한 건데 CP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던데 아 맞아요. 카드가 얇아요? 그거 뭐 지금 애플페이 몇 때문에 카드를 만드신 아니요, 것 같은데. 그 현대카드가 이제 카드 체리 아 피킹하는 맞아. 카드 체리 피킹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해요. 현대카드가 왜요? 왜요? 디자인만 이쁘고 혜택은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디자인만 따지는 사람들이 쓰는 카드다. 약간 잘 안 알아보는 사람들이 디자인빨로 쓰는 카드다 이건데 현대 그린 카드를 이제 최근에 제가 나구나 현대카드. 그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현대카드 쓰다가 AWS 결제가 몇 네. 년 전에 한두 달 카드 그렇죠. 사랑 협업이 안 돼서 막히면서 바꿨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현대 그린 카드가 약간 연회비가 10몇만 원 나름 거기서 비싼 카드고 그걸 사서 받았더니 느낌이 이상한 거 진짜 얇아요. 카드 얇아요. 진짜 얇고 느낌이 좀 부러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그냥 썼는데 이제 이게 기계에 넣었더니 얘가 인식 안 되는 혼자 거예요. 기계가 다르잖아요 두께가.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까지 됐는데 할리스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우린 개인 법인카드 있으니까 개인 법인카드를 2개만 들고 다니거든요. 법인카드에서 개인 법인카드 넣고 그냥 저희가 뭐 지출할 때 내가 쓴 걸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나는 현대 그린카드 썼는데 이거 안 될 걸 가정해서 또 카드 하나 더 들고 다녀야 되나? 그러느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막 이 생각. 어떻게 만들었지? 그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대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는 모든 카드가 거의 얇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IC 카드가 인식이 안 되는 기기들이 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대 카드가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 CS 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보통 IC도 있고 긁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둘 다 긁는 게 이제 현대 점점 그린카드 뒤에 긁는 게 거의 없어지니까. 안 보이던데 없는 느낌. 아니 있긴 있을 긁는 건 안 거예요. 그냥 녹색이에요 똑같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숨겼을 수는 있죠. 현대카드가 그걸 숨기는 거 이런 걸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안 보이게 만들기는 하는데 있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IC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안이든 뭐든. 근데 얇게 만든 이유는 솔직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린이랑 퍼플이랑 레드, 블랙 맞아요. 이런 그렇죠. 애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무거우니까 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려니라고도 아니요, 생각했는데 메탈도 아니에요. 메탈 아니에요? 메탈은 그림은? 또 인식이 잘 안 돼요. 아. ATM에 인식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대놓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메탈 그린 카드는 메탈은 내가 10만 원 내야 주는 거라 굳이 이 돈을 왜 내야 하면서 안 했는데 위에 급은 기본이 메탈인데 근데 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IC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IC도 보안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 작년 6월에 미국 갔을 때 좀 충격받았던 게 거기는 다 이제 탭 결제로 바뀌었어요. 미국은 IC도 뛰어넘어 버렸어. 그냥 탭하면 돼요. 그게 같은 NFC 비자 탭 그거 같은 거군요. 그게 컨택트리스 결제라고 비자 마스터가 다 네네. 밀고 있는 방식인 거라 사실 그런 그게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 삼성카드나 이런 애 한국은 비자 마스터에도 그게 다 없어요. 마크 뒤에 보면 와이파이 마크가 없어요. 근데 현대카드는 있어요. 현대카드들은 그걸 약간 1,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 들면서 들었던 게 어차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뀔 거니까 IC 상관없어인 관점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기 단말기 뭐 애플페이 할 때 이슈 보면 뭐 단말기가 NFC 지원 안 하고 이런 말 많은데 사실 네네. 우리가 다닌 데는 대부분 있거든요. 이미 와이파이 마크랑 NFC 그쵸, 결제할 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그냥 한 번씩 애플페이 되는지 볼 겸해서 꽂으라 그러는데 안 꽂고 그냥 미국에서 썼던 경험으로 거기 일부러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아니, 카드만 되는 데 있어요. 돼도? 그냥 되면 더 빨라요. 되면 그냥 순식간이야. 그 애플 페이 결제처럼 띠딕하고 바로 근데 IC는 꽂으면 기다리세요. 그쵸.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아니요. 띠딕하고 끝이거든요.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요즘은 웬만한 거는 되는 거예요? 아니요. 카드 뒤에 비자 마크 옆에 와이파이 마크가 있어야 돼. 마스터랑 그 와이파이 마크가 있어요. 그 단말기 있는 거랑 똑같은. 근데 이제 그거 되는 기계를 심지어 구축했음에도 되면 삐삐삐 하면서 뭐가 안 돼. 시스템 연동이 안 된 거예요. 해서 근데 그런 거를 개선 못 하는데 근데 애플이 하면 확 바뀌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애플 사용자들 너무 많고 애플 사용자들은 또 이런 거 쓰는 거 너무 재밌어하기 때문에 와갖고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순식간에 다 이제 IC 꽂아달라고 안 하는 시기가 한국은 올 수도 1년 수도 안에 있죠. 와버릴 수도 있고 그러고서 가게 와서 이렇게 찍었다가 왜 안 돼? 그러고 저 카드 없는데 그러고 나가버리면 점주 입장에서는 아니죠. 점주는 이제 신용 계좌이체 해주세요 하긴 하죠. 한국은. 아니 그러니까 뭐 물건을 안 사고 나간다거나 그런 걸 경험하면 점주는 계속 클레임을 하겠죠.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이런 거를 맞죠. 하면 고쳐지게. 2년 전에도 3년 전인가 삼성페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 저 이제 등록해서 쓰고 싶은데 대부분의 업장이 몰라요. 이거 맞아, 어떻게 하는 맞아. 거예요? 왜, 왜 이걸 주는 왜 거야? 폰을 나한테 주는 맞아, 거야? 맞아. 왜? 외상 안 받아요? 1년 안에 확 다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폰을 들고 있으면 폰을 달래. 맞아요. 먼저 달라 그래. 맞아. 폰을 달래.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애플페이도 들어오면 확 바뀔 것 같고 그 덕에 아마 이제 탭투페이 같은 것들도 아마 보급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사실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이제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수만 봐도 붕어빵 하시는 분들의 그냥 길거리 장사하는 모든 분들 앞에 카카오랑 QR이랑 네이버페이랑 막 이런 온갖 뭔가 돈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붕어빵도 그런 게 있어요? 네, 붕어빵도 있어요. 그 판교에 붕어빵도 있잖아요. 여기. 좀 판교. 제가 판교 중이 제가 아닌데요? 되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붕어빵 가게가 있어요.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 두 번째 갔는데도 맛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근데 사실 누가 팔았는지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체 번호를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나 이 사람한테 또 보냈어. 이 집은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런 장점도 기록이 남는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많이 바뀌고. 근데 그래도 현대카드한테 불만인 건 사람들이 카툭튀도 허용을 하는 마당에 IC 툭튀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뭔가 인식이 되게 만들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이건 약간 진짜. 현대카드는 애플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대고 밑에 살짝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저 그 될 수도 있죠. 밑에 종이 넣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영수증을 접어서 넣어봤는데 전 그때는 실패했어요. 그때는 실패했고 저는 이제 바꾼 지 한 달 안 됐는데 처음 실패한 거라 그 기계가 이상했나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메탈은 원래 실패율이 높다고 알고 있고 플라스틱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네요. 그 두께가 무슨 표준 같은 게 있나? 표준 아니면 없어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펙토처럼 다 요 정도 두께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 죄송합니다. 표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표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야 이걸 맞출 거잖아요. 네. 기계를 만들고 할 때도 그래서
근데 왠지 현대가 그냥 안 지킨 것 같아요. 근데 또 되는 데는 잘 되니까 반대로 할리스 기계가 테스트를 너무 안 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근데 안 되는 데는 그냥 계속 안 돼요. 근데 저는 대부분 잘 되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이런 데 거 잘 되고 더 기계도 작고 한데. 그 얘기 듣고 생각해 보면은 안 되는 데는 좀 오래된데. 근데 키오스크 들어온 데도 안 되는 걸 보면 아닌데. 요즘에 투썸도 그러게. 그렇고 그런 데 가면 맞아. 아예 키오스크로만 주문 네, 받잖아요. 네. 맞아. 투썸은 진짜 잘 되긴 하지만 뭐 거기도 불만은 많지만 아무튼 그 할리스도 최근에 강남에 거기로 간 거라 참 기계를 판매하는 데 자체가 테스트를 적게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아까 말한 대로 현대카 쓰는 사람들 계속 결제 실패하고 이러면 그렇죠. 근데 결제 실패했다는 로그가 안 남아요. 맞죠. 저 해봤는데 왜냐면 들어온 줄 몰라요. 그러니까 딱 꽂으면 카드를 꽂으세요 하고 바가 움직이길래 키오스크가 카드를 결제하는데 오래 걸리나 보다 하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한 10초 기다리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래 무슨 소리야 뭐 다시 했더니 카드가 들어온지 몰라서 말 그대로 그냥 진행 바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난 카드 인식한 줄 알았죠. 생각해보면 약간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IT 하는 거 하면 이제 젠더 생기면 웃기겠네요. 이렇게 SD 카드처럼 일반 카드 제대로 꽂고 닦고 보면 잘 되는 거 이런 거 현대 카드에서 같이 이렇게 팔면 옛날에 그 미니 카드 이런 거 할 때 미니 카드 한창 나올 때 그러니까 IC 쪽만 이렇게 잘라서 쓰는 미니 심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마그네틱도 없고. 그럼 이제 얘를 끼는 또 다른 카드.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전 너무 불안해. 그걸 한 번도 안 쓴 게 사지도 않았던 게 불안한 게 넣었다가 뺐는데 안 나와. 이게 휘어서 걔는 안에 있고 실제 그건 안에 있고 그 케이스만 빠지면 어떡하지 이래서 안 했는데 막 그러니까 그런 혼란의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 쬐끄맣게 나온지 모르고 예전에는 그 IC카드 아니고 교통카드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녹이면 안에 이 칩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딴 데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폰에다 붙이고 막 이런 거 막 유행하던 그러고 때가 보니까 그런 비자가 탭투페이 같은 거 잘 되면 녹여서 여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칩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말씀하신 교통카드는 RF 심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네네. NFC가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될 건 없을 것 저도 같아요. 안될 건 특별히 없어. 전원이 애플이 좀 있지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않고. 자기들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근데 삼성도 안 풀어. 근데 그걸 구글도 녹여서 안 할 거면 풀어주잖아. 차라리 그냥 카드사에서 그거 NFC 칩만 팔면 안 되나? 아니 NFC 칩처럼 아니 NFC 칩이 아니라 사실은 핸드폰에 NFC가 있는 건데 그걸 그렇죠, 안 그렇죠.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뭐가 있긴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하니까 카드에도.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하나의 카드에 여러 가지 카드사를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스타트업 같은 거 네. 미국에 있었죠. 그리고 맞아 있었는데. 순식간에 망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망했어요.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나오면 근데 왠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거는 무슨 뭐더라? 약간 카세트 테이프의 방지 막는 것처럼 아예 3.5인치 디스크 뭘 얘기하지 좀 이해가 편하지? SD 카드 보면 이렇게 뭔가 막대기 움직여서 읽기 전용으로 바꾸고 쓰기 방지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뭐 1번에다가 놓으면 무슨 카드, 2번에 놓으면 무슨 카드, 3번에 놓으면 무슨 카드 뭐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제가 본 건. 근데 결국은 이제 결제할 때 최적의 카드를 못 찾아주니까 사람들이 안 쓰게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카드사하고 아마 계약도 잘 안 된 것 같고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역시 뭔가 그냥 결국 다 핸드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이심 같은 것처럼 카드도 그냥 이 카드로 그냥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맞아. 있으면 이렇게 카드 사가서 정보 입력하고 다운 받으면 띡 들어와도 그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이제 삼성페이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카드 실물이 없어도 돼요? 카드 실물 그러니까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데 그건 내 카드를 여기 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차라리 앱 카드에서 끌고 와갖고 막 이런 건 안 되나? 삼성 카드. 저는 그냥 카드사가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카드 디자인만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하면 나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얘 카드가 뭐 블랙이 됐든 뭐 A가 됐든 B가 됐든 그거는 나중에 내가 원할 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카드 계속 쓰고 자원도 아끼고 뭐 이런 식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 카드 디자인 이야기 나와서 그 생각했는데 현대카드 만약 애플페이 잘 되면 현대카드 어떡하지? 디자인 경험을 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맞아. 이게 뭐 블랙인지 레드인지 뭐 그린인지 이런 거 서로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이걸로 그래도 하면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굳이
비싼 카드 쓸 화면에 이유가 뜨는 게 없잖아요. 있잖아요. 화면에 뜨는 색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뜨게. 여기에 뜨나요? 네, 거기 안 애플 써봐요. 월렛에 이제 카드 모양은 뜨니까 아마 그거 저 가지고 이제 스킨 파는 거 아니야 스킨? 스킨을 스킨 팔 수도 있겠다. 애플페이 카드 스킨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런 거 꾸미고 할만한 것 같아요. 꾸미고. 그렇네요. 여기 뜨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게 많이 달라지긴 하겠네요. 그렇게. 근데 카드가 보통 이게 옮겨 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뭐 등록해 놓은 것도 있고 귀찮고 또 받는 것도 귀찮고. 근데 만약에 진짜 온라인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이번 달에 뭐 그 제휴 카드 많잖아요. 뭐 현대와 뭐 알라딘 뭐 현대와 뭐 그런 것처럼 이번 달 한번 써보고 뭐 아니면 또 바꾸고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도 내가 이거를 카드를 쓰면 한 3년에서 5년은 쓰는데 이 서비스를 맞아, 내가 맞아. 3년 5년을 계속 쓰나? 난 이거 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카드. 대부분 그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 혜택이 3%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5%. 어차피 그 최저 한도가 그러니까 최대 할인이 만 원이고 그렇죠, 그렇죠. 30만 원을 써야 네. 되잖아요. 그럼 보통 다 계산해 보면 0.5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현대카드 제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카드 제로가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은 현대카드 제로가 알아서 적립해주거나 그쵸. 알아서 할인해주는데 할인해줘. 근데 이제 카드 많이 쓰는 사람들이 현대카드 싫어하는 이유는 앞에 1년차 혜택을 엄청 좋은 거 줘요. 그러면 1년 후에 무조건 해제해야 돼 이거는. 계속 쓰면 바보야. 그래서 이제 체리픽하는 사람들은 막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고. 근데 저도 막 요즘에 카드 알아보려고 너무 하다가 뭐 연회비 100만 원짜리 카드나 10만 원짜리 카드나 제로 카드랑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 아까 말한 대로 퍼센트 개념에서 쭉 계산해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애들 마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로 쓰다가 이제 지금 이거 한 거는 뭐 이거 잠깐 앞에 1년 동안 혜택이 또 있고 또 여행 쪽 이런 거 하면 적립을 좀 더 해주거든요. 그 그쵸. 비행기 이런 거 결제할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샀는데 또 15만 원짜리랑 저기 80만 원짜리랑 거의 15만 차이 원짜리랑 더 없어요. 좋아. 심지어 제로는 만 원인데 비슷해요. 맞아요. 할인율 보면. 저도 제로 쓰는데 저는 적립 아니고 할인으로 그 아마 두 가지 골랐던 것 맞아요. 같은데 할인이거든요. 그냥 괜찮은데 저는 후잉을 써서 그 금액이 맨날 그러니까 1,500원 결제하면 1,457원 이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맨날 그거를 앉아서 그 가계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야 계산이 그래서 맞거든요. 포인트형을 써야 돼요. 저도 가계부 그래서- 때문에 할인받은 거 쓸 수 없어. 저는 그거를 너무 귀찮아요. 그게. 월 특정한 날에 그 돈이 빠져나가는 곳에서 빠져야 할 만큼 덜 빠지잖아요. 그럼 그날 정산으로 그냥 퉁쳐버려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나중에 내가 저는- 후잉 봤는데 이거 30만 원에 샀는데 29만 800원에 샀다고 하면 나도 헷갈리잖아. 그리고 검색도 못해요. 30만 원에 산 게 있었는데 하면 검색 못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4시 저녁을 먹고 제가 결제했어요. 10,000원씩 주세요 하면 이제 좀 카드를 현금으로 빼고 이 돈을 들어온 걸로 입금으로 받아서 처리하거든요. 난 사실 그쵸, 그쵸. 4만 원 쓴 게 아니고 난 10,000원 네. 썼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는데 이게 39,220원이 되는 거죠. 얼마 되면 그쵸. 갑자기 그러면 이게 막 다 틀어져요. 막 금액이. 아니, 그거는 이제 막 계산을 내가 대신한 거에 대한 수수료다라고 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때 이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거. 수익으로 포인트형으로 그래서 막 바꾸셔야 되겠네. 엉망이 돼서 저도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포인트형이 나와요. 저는 현대카드 그게 포인트의 개념이 너무 싫어서 1.2당 1원인가 뭐 그게 1.5당 이런. 네, 그게 네. 너무 싫어서 저는 좀 비싸죠. 무조건 할인형으로 쓰고 있는데 딴 데는 1대1인데 걔네만 왠지 모르게 1.5. 근데 1대1로 써먹는 거 잘 찾아먹으면 돼요. 아, 그래요? 파리바게트 맞아. 50% 저쯤 1대1로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N포인트 쌓은 다음에 그런 데만 찾아가면서 50%씩 다 써먹으면 사실은 아까 뭐 적립률이 1.5%인데 그걸 다 누리는 거고. 저 잠깐 키 좀 빌려줄 수 화장실 좀. 아, 네네네. 근데 그런 거 의외로 잘 찾아다니시네요, CP도. 아니요, 저 안 찾아다니. 저 원래 N포인트 쌓아놓고 마지막에 그 기프트 카드로 바꾸거든요. 아. 귀찮아서. 그러면 뭐 15만 포인트면 10만 원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쓰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쓰면 다 되는데 그러면서 딸마다 파리바게뜨 가서 와이프가 쓰고 있고 저는 그냥 모아놨다가 아. 기프트 카드로 바꾼 다음에 컴퓨터 살 때 이럴 때 써버리고. 저는 그전에는 그 H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통 정가가 좀 비싸니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싸 보이거나 아니면 어차피 내가 좀 사야 되는 거 이런 거 보통 저 이렇게 뭐 면도날 뭐 칫솔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서 근데 더 사다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해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차이 나고 여기는 그냥 포인트 쌓인 거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현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바꿔버렸어요. 현금이요? 네, 그게 기프트 카드 아니라요? 아니 기프트 카드 말고 무슨 나라에서 무슨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꼭 바꿔줘야 되는 그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름 까먹었는데 그거를 하면 그냥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돈을. 그거면 괜찮네요. 예, 그래서 어차피 현금이면 그게 훨씬 낫지. 그래서 그냥 입금 받았거든요. 근데 딴 카드는 아까 말씀대로 1대1인데 얘는 1.5대1인가 그렇게 해서 뭐 해서 했던 것 같아요. 90만 원인가 하면 60만 원 뭐 이렇게. 근데 그 오래 쓰면 그래도 꽤 많이 쌓이거든요. 맞아요. 잊고 있으면 그래서 약간 기분 좋아요. 현금이 딱 굳히는. 근데 이제 애플페이 안 쓰면 포인트 안 쌓아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쓸 것 같긴 해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결정 났으면 바로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뭐 2개월 전부터 하려고 했었으면 그러니까요. 바로 해야 돼. 경험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로 안 바꾸세요? 애플페이 오는데 네, 핸드폰 바꿀 돈이 없어서. 저는 사실 기대를 접었었는데 거의 금관위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 내가 보기에 1년 간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웬일이야? 그 뭐 좀 다른 얘기인데 기섭에 새로운 기능 같은 게 좀 들어왔나요? 기덥이요? 네. 기덥이 못 들어왔지? 저는 오늘 봤던 거는 머지 큐 네. 들어왔던데. 맞아. 머지큐 원래는 뭐 하는 네. 기능인지 몰라서 일단 켜놓고 머지큐는 그거죠. 원래 CI가 돌아야 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CI가 총괄을 보통 CI를 걸어놓고 네. CI가 통과해야 머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룰마다 다른데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예를 들어 승인에다 봤어요. 머지하고 싶었는데 내 브랜치가 아웃데이트래. 그래서 리베이스를 하고 다시 푸시를 했더니 CI가 돌아. 돌아버려. 네. 그래서 CI를 기다리다가 좀 지루하니까 딴 작업을 까먹고 왔어. 또 아웃데이트래. 그래서 또 리베이스래. 그럼 또 CI가 돌아.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머지큐는 CI 돌아서 통과하면 그냥 머지해. 내가 누르고 가버리는 거죠. 물론 CI가 실패하면 멈추는데 이제 큐에 넣어놓고 네. CI 돌리고 그래서 아마 그게 머지 웬 레디인가 뭐 버튼이 뭐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CI 다 돌고 끝나면 그냥 들어가. 예, 이건 한국어니까 그 용도가 큐인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약간 머지 큐라는 이름을 보고서는 플리캐스트 머지를 큐처럼 여러 개를 쌓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게요. 버튼 이름이 저도 머지 웬 레디라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어떤 거 같은데 그런 버튼은 아닌가? 그거 말고 저도 지금 이거는 기능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오토머지가 또 있거든요. 네. 조건 되면 조건 되면 그냥 바로 머지 시켜버리는 거 그런 거랑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고 다른 거는 근데 이게 머지 큐는 아직 퍼블릭 베타라서 활성화해야 되는 네네. 세팅 가서 네. 활성화해야 되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뭐 새로 뭐 들어왔지? 그 뭐 라지 액션, 기덥 액션에 쓸 수 있는 라지 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었어요? 라지 러너도 네 제가 소식을 따로 듣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최근인지 모르는데 작년 유니버스에서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라지 러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열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 베타라서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이번에 퍼블릭 아닌데 퍼블릭 베타도 꽤 됐는데 기사보 체인지로 보니까 2022년 9월. 그게 엔터프라이즈인가? 아무튼 저도 그냥 쓰는 줄 알고 그때 한번 정리해봐야지 했는데 몰랐다가 이번에 하니까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ORG 오너가 엔터프라이즈 오너가 신청을 했더니 바로 열어줬어요. 사이트에는 베타라고 돼 있네요. 네, 퍼블릭 베타인 거.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팟캐스팅과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데 GitHub 블록스라고 있어요. GitHub 넥스트에서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보여드릴 수가 있나? 링크를 알려주시면 네, 저 사이트. BLO CKS. GitHub 넥스트는 뭐예요? GitHub 넥스트는 깃허브의 좀 차세대 기술 같은 걸 좀 리서치하고 하는 조직이고 코파일럿도 넥스트 프로젝트의 하나 해서 실험하고 그게 제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넥스트 그 홈에 가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고 뭐 프리뷰 뭐 실험 중 뭐 제품화됨 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기톱 블록스는 뭐예요? 설명과도 너무 어렵네요. 깃허브 블록스는 저도 설명이 좀 어려운데
나 여기 왜 저장소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저희가 코드 에디터 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지? SVG 파일이에요. 그러면 위에 고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SVG 파일 뭐 액티베이터 뭐 이런 누가 블럭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선택하면 SVG가 그 화면에서 그냥 바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짜서 그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에디터가 지금 깃허브에서 준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예를 들어 그런 거 우리 이름 까먹었다. 뭐 그런 사이트 많잖아요. HTML, CSS 이렇게 놓고 실행해서 돌리는 런 그런 기능을 내가 블록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어요. 뭐 이 저장소에서 뭐 JS 파일일 경우 파일 패턴이 요거면 실행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이 고르면 거기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그거를 이제 얘네가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걸 근데 보여드려도 베타예요. 그것도. 지금 완전 있어요. 클로즈 네, 베타. 그러니까 클로즈 네. 베타. 사이트를 본 느낌으로는 약간 문서화 도구 같은 느낌인데. 아니 약간 여기에 지금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다이어그램을 바로 편집할 수 있다. 깃허브에서 그런 아닌가? 이게 그런 예를 들어 기능도 되겠죠. P5 이런 거 하면 나 좀 인터넷이 안 되나? 이게 우리가 네? 팟캐스트 방송이라서 네. 예절 보여. 이거 지금 왜 안 되지나? 전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는. 나중에 뭐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거 있어서 저도 좀 요즘 만들어 보고 있고 그러니까 받았거든요. 받아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뭘 만들면 편하나. 근데 아이디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되면 편하지? 이미지 네. 편집기 만들어주세요. 깃허브에서 뭐가 되면 편할까? 이게 파일 단위 혹은 디렉토리 단위로만 되더라고요. 왼쪽에 요즘은 이제 파일 탐색기가 달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떴다. 네, 그래서 뭐 엑스칼리드로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그냥 코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어그램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네.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정하게 만들면.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에디트 버튼 만들 수도 있고 요 기능을 타입스크립트로 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열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막 만들겠죠. 저런 아이디어를. 네, 뭐 예를 들어 CSV 파일 읽으면 표로 보여줘. 읽기 어려우니까. 예, 뭐 그런 거 하면 의외로 좀 편할 수 그거 있죠.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CSV. 그런 건 아마 얘네가 뭐 하지 않을까? 너무 간단한 거라서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굴려보고 있는데 막상 만들기가 예전에 좀 쉽지 않은. 버전 컨트롤이 되는 메모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럴 거기에 수 이제 스크립트 넣어서 좀 더 편집 용이한 형태로 만든. 저는 얼마 전에 그 생각했어요. 이제 다른 분이 올린 트윗 보고 한 건데 이제 하면서 아이디어 좀 차가웠는데 깃허브에서 블록을 사용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를 아예 여기다가 좀 블록을 짜서 여기서 에디터로 글 쓰고 뭐 이미지 첨부하고 이렇게 하면 맞아. 코드 올라가고 그냥, 네, 네, 이렇게 아예 내가 받아서 푸시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를 좀 에디터처럼 아예 써서 또 이미지 첨부 같은 거 귀찮잖아요. 그런 것도 맞아. 할 수 있게 하면 편한가 이런 생각을 이거 좀 그리고 잠시 잘 쓰면 롬 리서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좀 흥미로운 접근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보면 저 넥스트도 하면 넥스트는 디스코드를 쓰거든요. 막 계속 물어봐요. 막 계속 DM 오고 너 피드백 없니? 막 이렇게. 사실 일주일 동안 안 봤는데 저도 그것도 그랬어요. 그 코파일럿 보이스로 하는 거 헤이 코파일럿 또 안데 계속 DM 와. 저 그때 뭐지 라스베가스 가서 코로나 걸려서 누워있어 했는데 계속 DM 와. 너 좀 뭐 많이 써봤니? 네. 피드백 없니? 막 이런 거 계속 오고 DM으로 디스코드에 계속 연락 오고. 근데 아마 얘네도 이게 제품화 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사용자 반응도 보고 피드백 받고 개선해보고 이러다가 그냥 뭐 실험으로 끝날 수도 있고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뭐 코파일럿을 근데 말로 하는 건 뭐예요? 헤이 코파일럿이라고 여기 아까 그 깃허브넥스트.com에 가면 네네. 헤이 코파일럿이 있어요. 헤이 코파일럿 뭐 그 주석에 쓰는 코파일럿 쓰는 그다음에 거를 이제 뭐라고 내가 영어로 이런 거 하면 하면 어떻게 뭐 하는 것처럼. create some function 뭐 이런 거 아. 하면 이제
챗 GPT를 네. 음성으로 네. 하는 느낌이겠네요. 근데 걔가 뭘로 만들어진지 잘 모르지만 제 영어를 너무 못 알아들어서 딴 애보다 특히 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써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 그 미국 개발자는 계속 피드백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 대고 내가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듣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아시안의 발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니들 인도인은 챙기면서 왜 우리는 안 챙기냐 이러면 그 방금 코파일럿 얘기하셔서 챗GPT 얘기도 하시고 챗GPT가 이제 번역기로도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번역을 하려는 문장이 있어서 챗GPT로 막 옮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쪽에 VS 코드를 띄워놓고 왼쪽에는 챗GPT 띄워놓고 계속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영어 문장 밑에 커서를 옮겼는데 문득 코파일럿이 그걸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코파일럿이 그래서- 챗 GPT 써서 그럴걸요?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조금 문장을 좀 다르긴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코파일럿 유료로 쓰고 있으니까 속도도 얘가 더 빠르고 맞아. 코파일럿이죠. 코파일럿이 그리고 내용도 꽤 충실하고 챗GPT 안 좋은 점은 그 영어 원문에 없는데 가끔씩 문장이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맥락은 비슷하지만 원문에 없는 말들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이만한 애들이 여기다 꼭 이 말을 하더라고. 그런 느낌이죠. 네. 코파일럿은 그런 건 없고 딱 맞아. 원문에 대해서만 번역을 해줘서 코파일럿을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그거 되게 번역해줘라고 밑에서.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영어 문장 놓고 밑에 한글 문장 놓고 영어 문장 놓고 한글 단락별로? 문장 놨더니 얘가 그거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확실했던 건 영어 문단 밑에다가 엔터 치고 한국어하고 콜론 딱 찍고 기다리면 그 방법도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회사가 두 개를 다 써야 되거든요. 항상 한국어랑 영어를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VS 코드에다 코파일럿을 켜놓은 상태로 이제 한국어로 쓸 거를 쭉 써놓고 밑에 영어로 첫 번째 문장을 번역해서 적었더니 나머지가 완성이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약간 트리거를 어떻게든 주면 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 경우에 이제 ENG 콜론 해놓으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좀 최근에 번역 안 해서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디벨, DEPL, 디벨이란 게 딥L 너무 자연어스럽게 팝하고랑 구글 번역보다도 훨씬 자연스럽게 잘해준다고 해서 전체적인 품질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스샷 올려놓은 거 보면 되게 자연스럽긴 하더라고요. 팝하고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번역을 하면 가끔 단어 하나 밖으로 문장 밖에 튀어나올 때 있거든요. 맞아. 이거 왜 도대체 왜 튀어나온 거야 얘는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문장을 의외로 되게 자연스럽게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좀 번역할 때 요거 좀 한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 챗 GPT가 제일 좋았던 게 영어로 일단 문장을 쓴 다음에 문법적으로 고쳐줘. 그쵸. 근데 이제 그래멀리는 그냥 고쳐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유까지 적어줘라고 하면 이제 약간 뭔가 가르쳐 주듯이 네, 나오니까 물론 그래도 틀릴 때 걔도 틀릴 때가 있으니까 점검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이쪽을 좀 봐야겠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점에서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직 그런 식으로 쓰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챗GPT 관련해서 이제 빙이 최근에 이제 챗GPT랑 연동을 해서 검색을 하겠다, 검색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직 오픈은 안 된 거죠? 발표는 했고 음. 대기열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대기 등록을 대기열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MS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완전하게 챗GPT랑 똑같은 버전은 아니고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버전은 아니고 뭔가 그 윤리적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잘 개선된 그런 버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걔네가 지난번에 했던 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좀 개선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때 많이 개선해놨겠죠. 아까 분명히. 이제 애플페이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데 검색하면 당연히 구글 검색을 할 텐데 이 빙을 쓰기 위해서 빙을 들어갈까? 그게 바뀔 수 있을까?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뭐 한 번에 싹 바뀌지 않겠지만 결국 이런 흐름도 보통 바뀌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MS 판정승이잖아요. 그렇죠. MS가 막 이렇게 지르고 있고 구글이 진화하려다가
사고를 쳤죠. 네, 그래서 네, 바드는 뭐 반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실수도 하고 약간 이게 좀 제가 이걸 이쪽 ML 쪽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히 타이밍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쪽에서는 우린 바드 같은 거 있어요. 코드 보여줄게. 근데 보여주진 않으니까 순서대로 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MS에서 우리는 내일 발표해. 그러면 바로 발표해서 그냥 보여주고 오픈AI 불러다가 그냥 해버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바로 준비했는데 답변이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제 막 주가 비교하는 트위터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바드가 별로였어요? 저 잘 몰라서. 바드 자체가 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보도 자료에 데모를 했는데 그게 뭐 약간 질문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고초의 천체 반응이 뭐야? 하고 답변했는데 그 답변이 틀린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보도자료를 내보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변도 잘못되기도 했고 뭐죠?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한 거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한 다음에 어제 구글은 8% 주가 하락하고 네, MS는 이렇게 계속 유지 혹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돼서 어제 그 아웃사이더님 옆에 계시던 분이랑 이렇게 협업하실 때 지나가서 얼핏 들었는데 네. 그분 얘기로는 결국 최후의 승자는 엔비디아다 뭐 이런 얘기 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그 AI ML을 돌려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건 다 엔비디아가 지고 있으니 결국은 그렇죠. 엔비디아로 모인 그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여기 무기 팔고 있는 거죠. 무기상은 나밖에 없어. 그 열심히 계속 싸우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옆에서 애플이 우리도 GPU 있어요 이러지만 근데 구글은 또 머신러닝 할 때 그 TPU라는 걸 쓰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 구글은 또 아닐 수 있어. 구글은 좀 다르긴 하죠. 구글은 네. 그때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모르겠어. 그 뒤에 엔비디아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모르겠지만 머신러닝 엔지니어 들어보면 TPU가 진짜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문제는 TPU 진짜 비싸다고. 그 대신 그것만 돌리면 성능이나 이런 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TPU는 구글이 밖으로 안 푸니까 구글만 쓸 수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엔비디아 말고 선택권이 단 하나도 거의 없는 상황. 그 AMD GPU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하는데 엔비디아보다 확실히 느리긴 안 한가 된다고 봐요. 상대도 네. 안 된다고 그러고 거의 절반 속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쿠다 쿠다 API가 그게 엔비디아 건데 쿠다 API가 좋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는 쓰려면 많은 게 바뀌어야 쿠다가 진짜 나온 타이밍도 기가 막혔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GPU가 기본적으로 행렬 계산에 특화된 애들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행렬 계산을 위해 그러니까 3D 맞아요. 계산을 하려면 행렬을 머신러닝도 약간,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머신러닝 결국 행렬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쿠다가 나온 건 일단 처음엔 그건 아니었고 이제 영상 변환할 때 네. 영상도 행렬 변환이거든요. 결국 그거 계산하면서 나온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외면을 받았던 게 영상 그래도 좀 자릿수 많은 더블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제 플롯 같은 걸로 하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살짝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근데 똑같은 행렬을 갖고 이제 머신러닝과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차피 같은 결국 그 다항식을 푸는 문제니까 결국은 똑같이.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무도. 네, 오늘 되게 처음 시작 홈팟으로 시작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 거쳐왔는데 오랜만에 잡담했고요. 그래서 1시간 다 돼서 이제 녹화는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준수님이 뭔가 GPT 제로미라는 챗 네네. GPT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GPT 제로.me라는 GPT가 이제 챗 GPT가 쓴 글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준 서비스 있다는 그런 채팅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